네, 의리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이렇게 3월을 맞이해서 3월에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부터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회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 6일 예정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CPI와 FOMC 금리 결정까지 12일과 각각 19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요즘 또 BOJ 통화 정책 회의도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 역시도 체크 함께 해주시면서 저랑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일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공부도 재개된다는 점도 함께 3월 일정으로 주요 큰 이벤트들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번 주 일정 디테일하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하락 마감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대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좀 더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밤에 있을 엔비디아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국 PC 예정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굵직한 엔비디아 이슈 다음에 바로 PC에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1월 PC 디플레이터, 1월 PC 근원 디플레이터, 더불어서 1월 실질 개인 소득 MOM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 지출 MOM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월 개인 소비 지수 있고요. 그리고 2월 지금 시카고 PMI도 함께 예정돼 있는데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발표가 됐다는 부분. 이날 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후실적을 내놨었는데 그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원래 7위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8위였거든요. 이 순위가 뒤집혀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제치고 7위짜리까지 안착했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는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은 휴장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있어요. 2월 수출입 동향 YOY 기준으로 예정돼 있고요. 중국도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2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정, 차이신 제조업 PMI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U에서 2월 잠정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미국에서 1월 건설 지출 MOM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ISM 제조업 PMI와 더불어서 2월 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 됐습니다. 중국 양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1월 산업생산 MOM 기준, 2월 제조업 PMI 화요일에 나옵니다. 일본 1월 실업률 나오고요. 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발표되네요. EU에서는 또 1월 실업률 함께 나온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대체거래소 이야기겠죠. 넥스 트레이드 출범된다고 합니다. 그게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계가 무려 70년 만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 시장은 복수 거래소 체제로 전환됩니다. 시장에는 28개 증권사가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넥스 트레이드 시장은 메인 마켓과 프리 마켓, 애프터 마켓의 이 정규 시장과 대량 바스켓 마켓 그리고 종가 매매 시장으로 나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거래 시간도 확대가 되겠죠. 지금 현재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넓어진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래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 자, 수요일이 됐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왈가왈부 많이
말이 많은 가운데 이 부분도 함께 5 일에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2월 최신 서비스 PMI, EU에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 자, 그리고 미국에서 2월 ADP 취업자 변동수와 더불어서 ISM 서비스 PMI 예정돼 있습니다. 1월 공장 수주 MOM 기준으로도 예정돼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한국에서는 또 2월 외환 보유고 발표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이 됐습니다. 6 일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ECB 통화 정책 회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도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2월 건설업 PMI, EU에서 1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그리고 또 미국에서 1월 무역 수지까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수요일에 인터배터리 행사 2025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 일부터 시작해서 7 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슈로 크게 다뤄봤으니까 자,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달 5 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3 월이죠. 3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요.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688개 기업이 참가하고요. 그리고 2,330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한 20% 정도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20% 커지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런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대규모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리고 신기술과 신제품까지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참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비아디와 EVE가 참여해서 차세대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죠. LFP 배터리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 배터리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투자청이 함께 참가해서 배터리 협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배터리 포럼에서는 최근 시장 동향과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일본 역시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일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캐즘 극복하기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46 시리즈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초고출력 50A급 배터리를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높인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충전 속도를 개선한 저팽창 천연 흑연 음극재, 그리고 LFP와 미드니켈 양극재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기차 주행 거리를 좀 늘리고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도 요즘 계속해서 흥미로운 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좀 며칠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삼성 SDI와 함께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기존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비율도가 더 높고, 그리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활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서는 ESS와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전력 제어 기술을 접목한 올인원 ESS 플랫폼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고요. 성일하이텍과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글로벌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세미나도 열린다고 합니다. 칠레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광물국이 함께 참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인터배터리 2025는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시장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현재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등락이 좀 거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인터배터리 이슈를 받아가게 되면서 당일에는 좀 주가가 상승세를 그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날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즘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 장에 옮겨져서 좀 2차 전지 종목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일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리기 때문에 이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또 노출되면서 상승 재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함께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부분은 중국 양회입니다. 자, 양회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양회는요, 중국에서 3월에 연례 행사로 거행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용어더라고요. 그 양이 그 양할 때 그 양이더라고요. 이 양회를 통해서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중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온 글로벌 관심이 쏟아지니만큼 전 세계 역시도 이 중국 양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실버 경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급등과 관련된 경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요, 올 3월에 열리는 양회를 기점으로 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인 바로 실버 경제입니다.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3억 2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와 관련 연구 기관들은요, 실버 경제, 그러니까 노인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인구발전연구소에서는 노인 요양체계 개선과 요양보험 전국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위원 한번 살펴봤더니 고품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실버 경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함께 꺼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요,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지금 중국에서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 요양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회를 앞두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결혼 연령을 낮추자 이런 제안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 중국 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좀 활기를 크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60%, 40% 가깝게 상승하면서 3년 내 최고 주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주 상승에 그치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친기업 기조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월 17일 시진핑 주석은 주요 기술 기업 창업자들과 회동을 가졌는데 이때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이제 기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 가능하겠죠.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중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연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도 제2의 딥시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양회가 다가오게 되면서 중국의 정부의 이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이죠. 각종 경제적 제안과 정책이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실버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비를 부양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전략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시작은 더욱 활기를 띠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들의 신뢰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버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3월 양해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 중국의 경제 회복과 기술 혁신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MWC 202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준말이 MWC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MW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및 IT 산업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도 또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SK텔레콤이 이번 MWC에서 선보일 기술부터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T는요, 인공지능을 통한 이동통신망을 결합해서 통신 인프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AI 기술을 공개합니다. 특히 AI 기지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기로 했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의 통신 기지국이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AI 기지국은 여유 자원을 활용해서 AI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AI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AI 라우팅 기술도 함께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어요. AI 라우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적의 성능을 내는 서버나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한 AI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통신 센싱 통합 기술도 재현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통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지국이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안, 건강 모니터링,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LG U 플러스의 발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U 플러스는 이번 MWC에서 AI와 초정밀 위치 측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NC소프트의 AI 전문법인 NCAI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LG U 플러스는 이 NCAI가 AI 기술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 분석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 데이터 유통 기업인 휴데이터스와 함께 RTK 기술을 활용한 도로 데이터 혁신도 선보일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여기에서 RTK 기술이라는 것은 단말기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물류 차량이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변화된 데이터를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자율주행, 물류, 교통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정부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정부는 올해 MWC에서 국내 IT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통합 한국관을 운영을 하면서 총 147개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의 IT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코트라는 유럽 14개국에서 바이오와 투자자들을 초청해서 참가 기업들과 상담을 주선하고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MWC 2025에서는 AI와 이동통신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그리고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I와 RTK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그리고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자, MWC 2025는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서서 미래 산업과 또 사회의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AI와 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봐야겠죠. 자, 지금까지 MWC 2025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은혜로운 일정 들고 어떤 이슈 체크해야 하는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